이제 12월 5일 화요일 장마가 5%입니다. 오늘은 양지수가 조금 밀렸어요. 나스닥이 조금 조정받고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외국인 매도가 살짝 나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수간을 보시다시피 조금 모양 안 좋아요. 이게 횡보권 등락이다 보니까 11월 워낙 올라왔던 거에 대해서 12월 달에 이어가주면 좋은데 월초 흐름이 살짝 약한 거예요, 생각보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현금화 시킨 것들이 있죠. 자, 우리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급하게 할 거 없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도 주도되는 거 강한 걸 찾아야 되는데 약해요. 다 잡다구량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갖고 있는 것들이나 다른 것들 그냥 천천히 보면서 홀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시장이 작년 12월처럼 그렇게 확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거는 왜냐하면 작년에도 항상 금리 때문에 우리가 10월 11월 달 2000년대 말 샀는데 작년 말 12월 달 한번 뺐죠. 그게 큰 흐름상 한번 개인들 틀어내는 과정입니다. 항상 그런 면이 좀 있어요. 그리고 1월부터 막 날려버렸잖아요. 이번에 어떤 패턴일지 모르겠는데 일단 11월 달에 많이 올랐던 부분이 지금 외국인들이 조정을 좀 받는 분위기고 그 나스닥 같이 봐야 됩니다. 하지만 나스닥 조정이 있지만 중소형주로 볼 수 있는 러셀 이친이 또 반등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폭이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급하지 않게 월초에 지금 시장이 좀 애매하기 때문에 좀 보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순환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종목 장세라는 건 지수가 안 올라가도 왔다 갔다나 소폭 조정이 있어도 종목 장세 나올 수 있어요. 오늘은 조금 저희가 관망을 했다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시장 내에서 아주 사소한 그런 디테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섹터 테마 내에서 오늘 전반적으로 또 말씀드려볼게요. 자, 엔비디아 조정이 있었는데 한 460불부터 420불 사이에서 빠지면 자, 내년 보고 사는 중기포트는 빠지면 좋은 거라 그랬어요. 오늘 반도체 조정도 있지만 그런 타이밍을 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2차전지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좀 약했죠. 올라갔을 때 매물을 좀 맞고 종목별로도 한번 커버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코스닥 내에서 오늘 바이오로 매수 살짝 들어왔어요. 딴 것들 전부 다 약했는데 그 바이오로 들어왔지만 지수를 견인할 만한 정도는 아니었고 셀트론 갖고 있는 우리 같은 것도 한번 언급해 볼게요. 자, 12월 달 들어서 지금 새로운 경제부총리 후보도 오늘 면담을 했잖아요. 같이 뭐 인터뷰도 했는데 그때 얘기를 하고 기대를 많이 했던 대주주나 양도세 부담을 줄여주는 거 있죠. 이게 지금 잘 안 될 것 같아요, 제 느낌상은. 지금 정부가 왠지 조금 느낌이 늘어지는 느낌이라서 이게 안 되게 되면 예탁금 78조, 신용장고 17조 바닥이라 하지만 못 들어와요. 12월 달 이것 때문에 어쨌든 올랐던 것들 팔 수도 있고 신규 매수가 부담이 되는 상태다 보니까 감안하면서 제가 종목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로봇도 볼게요. 로봇은 아침에 저도 우리끼리 말씀드리긴 했지만 생각보다 바로 쳤어요. 바로 쳐서 짧게 먹었어요. 애들이 짧게 먹었는데 85,000원대에서 못 올라갔어. 단기를 치고 다시 빠지면서 빠지는 차원인데 장이 안 좋았는데 8만원대 살짝 받쳤어요. 얘들은 그래도 나름 그 대장주니까 8만원대에서 받치려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갖고 있는 1차 매수만 있고 추면 안 했습니다. 좀 애하다 보니까 여기서 받치는지 한 번 더 빠졌다 갈지 그거는 지금 좀 같이 보면서 응대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1차 매수만 하고 좀 보고 있어요. 자,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역시 개인 매도가 좀 나옵니다. 개인이 워낙 많다 보니까 좀 힘없이 밀리고 있는 상태고 아마 두산로봇 따라서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유지는 매매가 별로 없어요. 그냥 개인만 진짜 사고 파는데 작은 개인이에요, 이거는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흐름대로 보시면 돼요. 여전히 로봇은 12월달 기대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런저런 흐름을 같이 봐야 됩니다. 미국도 봐야 되고 중국도 봐야 되는 흐름이라서 12월 초 흐름을 제가 조금 더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우리는 중기든 단기든 좀 팔아놓은 현금들이 있습니다. 이번 에코프로 BM이나 두산 로봇이나 HPSP 같은 팔아놓은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장이 흐름이 조금 보일 때까지는 급하게 하지 마시고 흐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오늘 지수 밀리는데 외국인들이 팔아서 그래요. 이 연봉들이 안 좋은 겁니다. 그 작년 12월처럼 밀 것 같진 않아요. 작년 우리가 9월, 10월달, 11월달 2차전지 엄청 많이 사놓고 그랬는데 12월달 갑자기 쭉 밀어버리잖아요. 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큰 흐름상 항상 뭔가 이제 개인 한번 틀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좀 안 좋은 면인데 굳이 사실 지금 매크로도 골드락스 나쁘지 않는데 지금 워낙 11월 달에 나스닥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 흐름이다 보니까 살짝 조정 받을 수 있죠, 나스닥도. 거기에서 이제 같이 어제는 괜찮았던 하이닉스도 좀 때리면서 우리가 13만 1차 매수 들어가고 요 밑에 산다 그랬잖아요. 오늘 음봉이 길어서 놔두고 확인한 다음에 12만원 중반이나 혹시 초반까지 오게 되면 2차 매수로 들어갈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기 조정 보는 거예요. 중기 포트는 오히려 살 때 빠지는 게 더 좋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이제 얘들이 그려버리니까 특히 기관들이 많이 붙어 있어요. 소부장 되게 안 좋을 겁니다 오늘. 특히 기관들이 팔면 또 장이 또 많이 빠지고 등락이 심하다 그랬잖아요. 우리 갖고 있는 HPSP도 위에 살짝 팔긴 했지만 한 번 더 빠지면 내일 매수를 드릴 수도 있어요. 그때 팔아놓은 거 한 번 더 매수 드릴 수 있으니까 내일 한번 빠지면 괜찮은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차피 얘들은 좋은 고점 나고 신고가 나는데 외국인 수급이 크다 보니까 빠지게 되면 이쯤에 사도 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주성현지도 원래 이쯤에서 전고점 받치는 구간이거든. 근데 오늘 등락이 좀 심하지 않습니까? 살짝 빼질 수도 있는데 요거는 들고 있는 그대로 신고가 부담 등락 보면서 두 개는 계속 보유하겠습니다. 반도체는 빠지면 저는 좋은 기라 봐요. 자, 그리고 온디바이스 관련해서 매매로 보고 단기로 말씀드렸던 리노공을 오늘 아침에 신고가 났습니다. 10몇 프로, 17% 막 올라오랬는데, 자, 지금 보시면 다 밀렸을 거예요. 이건 변동이 심해서 그러는데 어떤 걸 볼 수 있냐면, 제가 이거 매매용 드리고 전체를 안 드렸던 이유가 물론 되게 좋죠. 다 추천도 많이 하지만 제가 보는 수급상 단기가 너무 많아. 제가 보는 거는 조금 점잖은 거 보잖아요. 그래 크게 들어가고 중심 잡을 수 있는 거 보는데, 얘들은 이렇게 등락을 10몇 프로 올랐다 빠지는 정도로 변동이 심한 단타 수급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어쨌든 리노공업, 제주반도체, 칩셋 미디어는 반도체 온디바이스는 계속 가져가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흐름 잡히거나 크게 들어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그냥 단기 매매용 계속 보시면 됩니다. 자, 2차 전지는 여전히 제가 중심은 이거죠. 에코프로 BM, 그 다음에 에코프로 머티인데, 머티는 어제도 그랬지 오늘 약했어요. 그냥 보고만 있고, 얘도 수급 대장주다 보니까 빠지면 두산 로보틱스처럼 한 번 더 제 타임 볼 수도 있습니다. 언제 볼 수 있냐면 빠지다가 저점 매수 들어올 때 보여요. 그럴 때 같이 들어가면 됩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지금 8만원 초반 들어왔기 때문에 한번 들어오고, 이렇게 받치다가 8만원 지지하다가 한 번 더 들어온지 그러면 그때 또 들어가면 됩니다. 하지만 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보면서 이제 유들익게 하면 되는 거고. 자, 에코프로 BM은 우리가 팔고 좀 약하다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올라왔던 수급도 오늘도 약해요. 지수 영향도 있고, 우리 그 뒤에 올라왔던 포스코 퓨처 LNF 있죠. LNF는 아주 떴습니다. 올라가면 물량 부딪히죠. 또 걔들이 팔더라고. 그래 파니까 빠지는 거고, 포스코 퓨처엠은 같이 아침 때려버리더라고요. 그래 플러스도 못 나고 빠졌으니까 2차 전지 지금 못 올라가 약한 상태에서는 코스닥수 떨어진 건 당연합니다. 2차 전지 급하지 않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12월 달엔 등락이에요. 등락하면서 빠지면 사도 되니까 요번에 물량 줄여둔 건 잘하셨고 천천히 좀 보겠습니다. 다 말씀드렸네요. 자, 그리고 제가 2차 전지를 정말 단기로 수급 보지만 내년에 좋게 보잖아요. 하지만 단기 흐름상 볼 때 이것저것 보는 것 중에 리튬 가격을 매일 보고 있거든요. 계속 하락세예요. 물론 중국 거긴 하지만 이것도 제가 변화되면 말씀드릴 거예요. 자, 오늘 전반적으로 테마가 안 좋았는데 바이오 섹터에 매수가 좀 들어왔어요. 이것도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그러면 셀트리온은 괜찮았습니다. 아침에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자, 셀트리온 수급 바뀌면 괜찮다 했죠. 외국인 살짝 다시 들어오고 있고,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얘들이 12월 달에 합병 이슈 때문에 셀트 헬케는 거래가 좀 정지되는 기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피해서 셀트리온 제약을 샀어요. 일단 뭐 8만원 초반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여전히 잘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가끔 이제 말씀드렸던 큰 것 중에서 SK 바이오팜 의미가 살짝 있어요. 봤더니 9만원대 초반에 돌파를 했고, 9만원대 돌파 안착되면 한번 더 갈 수 있습니다. 길게 보시는 대형주 중에서 한번 언급드렸어요. 계속 말씀드렸던 거. 자, 그리고 관종으로 봤던 어제 코인주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는데 제가 끝나고 나서 혹시나 보고 매매하신 분 때문에 제가 좀 빨리 마감 방송을 드립니다. 한 3시 정도로 드리면 끝나고 나서 살짝 마지막에 수급 변화 있을 때 있어요. 보시면 어제 봤다시피 막판에 좀 때렸어. 우리 기술자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오늘 말고 어제 살짝 단기로 때리고 오늘 와서 전반적으로 다 올랐을 거예요. 아침 올랐는데 오늘 단기 꼭지다 보니까 장도 밀리다 보니까 다 밀려버렸어요. 우리 기술투자도 아침에 올랐다 밀려버렸고, 이런 것들은 여전히 대장주다 힘들다고 보는 이유가 좀 제가 보는 게 단타로 워낙 많이 쳐. 크게 들어오지만 단타를 많이 치기 때문에 전체로 하기보다는 그냥 매매용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많이 빠졌죠. 변동성이 되게 심하고 위메이도 마찬가지, 옥션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관종을 하고 향후적으로 코인은 볼 거예요. 코인은 지금 추세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보는데, 여기에서 주식을 살만한 테마주 보는 건 여전히 약간 좀 제가 말씀드리면 죄송한데 양아치 무빙이 많다. 오늘 단기 꼭지고 어쨌든 흐름상 지금은 매매하는 것보다는 좀 보면서 느긋하게 보시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처음 말씀드렸지만 장이 살짝 조정받았고 여기에서 막 단타막 치려고 그러지 마시고
현금 갖고 있는 것도 얘도 종목처럼 보세요. 현금이 가장 좋은 종목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괜찮은 타이밍이나 확인이 되잖아요. 수급이. 그때 매수하면 돼요. 12월 달에 아마 등락이 있고 대장주나 이런 수급을 흐름 보면서 기준이 잡히기를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현금 좀 보여주시고, 마지막에 제가 하면 안 되는 것들, 수비나 방어하는 측면, 우리 돈을 지키기 위한 그 측면에서 오늘 같은 케이스가 또 짧게들 많이 왔어요. 자, 중국 폐렴이 지금 좀 있습니다. 지지난주부터 말씀드리긴 얘기 나오긴 했는데, 제가 아시는 분들 몇 분 물어봤는데, 이게 사실 옛날에 2020년에 우한 폐렴, 코로나가 또 비슷하잖아요. 중국 무슨 마이너 무슨 이름도 어려운데, 그 중국 폐렴 그거하고 코로나 상관없습니다. 예, 그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걸로 확대 해석하지 마시고요. 자, 진단 키트라든지 요소수, 정치 테마들 많습니다. 보면 짧게 막 치고 막 단타 치면서 개인들 어지럽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 괜히 들어가지 마세요. 그런 게 또 물리면 또 손해 납니다. 작고 변동성이 너무 커요. 제가 말하는 이 양화, 이영영치 이런 것들이니까. 자, 오늘은 장이 조금 밀리다 보니까 기준을 좀 잡아드리고, 장이 제가 볼 때까지 조금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때 말씀드릴 테니까 지금은 조금 여유 있게 시장의 중심 잡힐 때까지만 같이 좀 보시죠. 자, 오늘도 장 본다고 고생하셨고요. 또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